네,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연말보다는 연초에 거는 투자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가 요즘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님 시각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1월 달에 가장 화두가 될 만한 것들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CES, 그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한두 달 정도는 좀 시장이 화두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어서 바이오 제약 업체들에 대한 이 화두가 저는 1월 달까지는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하고 같이 좀 시장에 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다른 그 어떤 섹터들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어떤 반도체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어떤 수익 구조에서 탈피해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쪽을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파운드리 쪽, 차량용 반도체 쪽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이나 지금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언한 이제 기아 이런 업체들하고 지금 서로 원하는 바가 딱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관련된 투자 심리가 다른 섹터들보다는 좀 경쟁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쪽 트렌드에 저는 우리가 순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중순에 있는데 이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를 맞이하는 이 투자가들의 이 화두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로부터는 좀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치료제나 백신 이거보다는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바이오제약 업체들에 대한 이 자체적인 이 실력,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의 실력, 요걸로 저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으로 좀 우리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래 그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작년도 7월 달에 7월 초죠. 뭐 siRNA, 에로헤드 같은 경우가 임상 중단되는 좀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에이티팜이나 이제 올릭스 같은 주식들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원액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송도 쪽으로 이제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발표가 좀 됐는데 이 플랫폼 mRNA 플랫폼에 대한 화두가 내년도에 저는 좀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 한 7월 달에 이 에로헤드에서 비롯된 이 mRNA 관련된 이 우려, 임상 중단되니까 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독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감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손바뀜이 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반전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좀 스케줄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참여하고 있는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잃을 거는 별로 없고 얻을 게 되게 좀 많은 상태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공략하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이 바이오 제약하고 IT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터리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 있잖아요. LG 생활건강이나 뭐 호텔 신라나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건 전략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시면 되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택트 가운데에서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기다리자고 했던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가격이 좀 더 다운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고 아직 가격이 안 왔는데 나중에 오게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거품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삼성 SDI나 뭐 LNF나 또 에코프로나 이 주식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위치가 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각계 전투 형식인 거죠. 뭐 첨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지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공통적으로 위에 있는 주식들도 있긴 하지만 LG 화학이나 그 다음에 SK 바이오 이것처럼 이렇게 주가 아래에 있는 약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거품에 대한 기준과 프리미엄에 대한 기준 좀 분명히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제약하고 IT 반도체 쪽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삼성 전기는 15만 7천 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의 핵심이 FCBGA였잖아요. 그죠? 이게 고성능 반도체 기판인데, 이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서버 쪽이잖아요. 서버 용량. 그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잘 보면은 스마트폰 사업 매각과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시장에 알려진 거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결정이 됐었으니까. 근데 이 하락을 이끌었었던 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애플카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덤덤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을 때 가격대가 12만 2천 원이었는데 이때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거품이 0인 상태였던 거고, 지금은 13만 9천 원 정도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씩 뭐가 붙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냐면, 잃어버렸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출발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의한 반도체 가격의 이런 호황보다도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이 더 부각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게 현대차 그룹이나 이런 거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면 뭐 시장이 좀 화두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두가 계속 있지 않는 있는 한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을 굳이 우리가 급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냐? 약간의 매물 소환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전략은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인 거고요.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한양행입니다. 셀티리온은 20만 원 좀 붕괴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추천 좀 드렸었다가, 그죠? 그때 이제 당시에 같이 추천드렸었던 게 이제 유한양 5만 8천 원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5만 8천 원대하고 6만 2천 원에 나눠서 한 두 번 정도 매수하셔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도 JP모건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나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붙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어떤 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느냐를 보면 레이저 티닙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2018년도에 비수세포 폐암 이 얀센한테 1.4주 기술 이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확장 1, 2비 코호트 결과가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얀센이 FDA 조건부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받기 전까지,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붙는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한양을 좀 잘 공략하신 분들도 전 수익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진입을 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티리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만 원 붕괴되는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전저점 막 깨지기 직전 자리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5% 수익 났던 자리에서 한번 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21만 2천 원 선을 두면서 12월 달은 세금 문제 때문에 갇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1만 2천 원에 이어서 사게 되면 회복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공격, 분할 매수 관점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관점을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12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이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략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최근 들어서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잘 보면 이들 업체들은 CMO에서 뭔가 성장 동력을 하나 더 추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지만 CDMO를 통해서 CDMO 쪽을 통해서 뭔가 더 높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 CMO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디벨롭이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82만 원 방어는 이 프리미엄을 주지 않았던 자리에서의 밸류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또 다시 이렇게 매수 마인드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세가 터지는 거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최대한 싸게 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노바백스와 관련된 FDA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은 됐지만 아직 미국은 대기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시세 탄력은 전 제한적이다. 그래서 차라리
22만 원 방어가 되는지 정도만 체크하는 수준? 이 정도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플랫폼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에스팜 여러분들한테 95,500원 추천드리고 나서 꽤 좋은 성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에스팜을 놓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대안으로 올릭스나, 올릭스는 제가 39,500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전력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삼양홀딩스 같은 약물 전달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쪽으로 바이오 제약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서도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팁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